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제주교도소에서 고 씨 36과 현 남편 A씨 37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부부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대질 조사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들 부부는 모두 대질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벌여왔다. 고 씨는 이 자리에서 의붓아들 살해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반면 A씨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숨지기 전후 정황을 내세워 고 씨의 살해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아이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자신으로 향한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건 핵심 인물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질 조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다. 고 씨의 의붓아들 B군 2014년생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친부 A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외상이나 약동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경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13일 제주지검에 고 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1일 고 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소 2곳 이상의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36이 19일 현 남편과 제주교도소에서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그동안 고유정을 상대로 총 5차례의 대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현 남편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대질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이날 방청객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의 얼굴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건에서 손을 떼 국선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 중이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주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36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5개월여 만에 현 남편과 처음으로 대질한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제주교도소로 수사관을 파견해 19일 오후 1시부터 고유정과 현 남편 A씨를 함께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달 들어 고유정과 5번 만났다. 이전까지는 A씨에 대한 집중 조사만 이루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대면한 상태에서 하는 진술을 토대로 의붓아들이 숨진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청주경찰이 이번 대질을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지금까지 놓친 것과 대질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그간의 의문점들에 대해 살펴봤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6은 아이가 재혼한 친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3일째 되던 지난 3월 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였다. A씨는 고유정은 내 아들을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함께 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8일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고유정은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의붓아들 얼굴을 올려놓자 보란듯이 내 새끼는 이에다 그리도 티 낼 필요 없어. 왜 자꾸 저 애기 사진만 올리지?
얼마나 우리가 너에게 쪽팔린 존재였으면 나와 내 아들을 능멸한 거야. 진짜 누굴 보라는 거지? 라는 식의 분노에 가득 찬 문자를 보냈다. 가출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11월 14일 집으로 돌아온 고유정은 고유정이 아들과 A씨의 아들을 모두 청주로 데려와 내 식구가 함께 살자고 말했다. 재혼 후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살자고 부탁했지만 고유정은 줄곧 거절했었다. 당시 A씨는 이를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고유정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당초 계획은 A씨의 아들과 고유정의 아들이 함께 청주에 오는 것이었다. 계획은 곧 바뀌었다. 고유정이 A씨의 아들을 먼저 청주로 데리고 오고 자신의 아들은 조금 늦게 데리고 오자고 말을 바꿨다. A씨는 고유정이 제주도 의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올라올 날짜를 갑자기 미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고유정 아들보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청주에 도착했다. 아들은 다음 날인 3월 1일 저녁 메뉴로 새엄마가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고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아이는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고유정이 아들의 청주 도착 일정을 바꾼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한 우연이었을까? 경찰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아이가 사망 전날 먹은 카레라이스도 미심쩍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3월 1일 고유정은 A씨에게 차를 한 잔 건넸다. A씨는 이 음료를 마신 뒤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저녁 식사로 A씨와 아들은 고유정이 만든 카레라이스를 함께 먹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카레에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넣었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뒤 의심은 더 깊어졌다. A씨는 고유정이 카레에 약물을 섞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다고 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를 부검한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 내린 뒤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졸피뎀을 먹여 제압했다. 이때 사용한 졸피뎀은 지난 5월 17일 청주에서 처방받은 것이다.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7알이었다. 통상적으로 졸피뎀 7알을 처음부터 처방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전문가는 보통 처음에는 3에서 4알 정도를 먼저 처방한 후 약효가 들지 않을 경우 일주일분을 처방한다고 했다. 고유정이 7알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을 여러 차례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지난해 11월에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이 부부싸움 후 가출했다가 청주 집으로 돌아올 무렵이다. A씨는 이때 처방받은 졸피뎀을 지난 3월 1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시신 입 주변에 소량의 피가 흘러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입수한 현장 사진을 보면 다량의 혈흔이 이불에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이 얼굴 크기 정도의 면적이다. A씨는 피가 이불과 매트리스까지 스며들 정도로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장 목격자인 고유정은 당시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두 사람의 진술은 일치할까? 엇갈릴까? 이 대목도 주목해봐야 한다. 경찰은 이불과 매트리스를 그대로 둔 채 돌아갔고 고유정은 이후 이런 물품들을 모두 폐기했다. 아이의 장례 과정에 참석하지 않고 집안을 청소한 것이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의 장례 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A씨와 그의 지인들은 입을 모았다. 장례 마지막쯤 납골당해 잠시 얼굴을 비춘 게 전부였다. 당시 A씨의 지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A씨가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다. 아이의 피가 묻어있던 이불 등은 모두 사라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 아들의 사인을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경찰은 압착이 무엇에 의해 발생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그동안 복수의 언론은 A씨가 눈을 떴을 때 내 다리가 아들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이 당신의 다리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이의 등에는 일자로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인인 A씨의 다리가 자신의 아래쪽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의 등 위에 올라갔다면 눌린 자국은 일자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사선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현장에서 시신을 본 고유정이 무엇이라고 진술할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건은 지난 3월 2일 일어났다. 이날은 아이가 재혼한 친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부자는 함께 안방에서 새엄마는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아빠가 눈을 떠보니 아이는 숨져 있었다. 엎드린 채로 얼굴이 짓눌린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과실치사에 집중했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무려 5차례다. 사건 직후 청주성당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고 1차 부검 결과가 나온 5월 2일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2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3일에는 약 5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를 받았다. 3일 뒤에는 청주 경찰 2명이 A씨가 머물고 있는 제주도에 내려와 출장 조사까지 진행했다. 반면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단 한 차례다. A씨는 나를 조사했다는 사실만 두고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왜 고유정은 조사하지 않았나?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북청 형사관은 사실상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총 3회. 고유정에 대한 조사는 이후 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유정과 A씨가 거주하던 청주의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고유정이 평소 사용했던 가방과 노트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는 A씨가 직접 제주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가방에는 지퍼백 수십 장과 물티슈 등이 들어있었다. 특히 물티슈 뒷면에는 졸피듬 처방전 라벨이 붙어있었다.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하기 위해 구입한 뒤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퍼백 역시 평소에는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범행 계획하는 과정에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트북도 놓쳤다. 경찰은 청주 자택에 있던 컴퓨터 3대 중 2대만 압수했다. 노트북 하드디스크 2개는 A씨가 사비를 들여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